지금 할 거는 이동이에요. 근데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있는 거는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평행과 대칭을 가르기 전에 이동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점의 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에요. 자, 이 둘이 비슷한 듯 하면서 서로 조금은 달라요. 자, 이동이 아예 머릿속에 없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대충은 자국이 다 남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 입장에서 여기에 3,2라는 점이 있어요. 3,2라는 점을 툭 쳐서 이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동이 됐냐면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제가 지금 이동이 됐다라는 표현을 뭘로 했죠? 화살표. 화살표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중에 기하할 때도 화살표에 너무 속지 마세요. 화살표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을 A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해도 A는 맞지. 그런데 원래대로 치자면 맨날 하는 얘기지만 누구 건지 모르지만 이걸 여기서 들고 있다가 던졌어. 그럼 지금 이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면 여기 있던 친구가 날아가서 저기 안착을 했다고 핸드폰 저기 있는 거잖아. 여기 있어? 없어? 없지. 이동도 이동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이동폰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A는 어떻게 되죠? 지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트 또는 인쇄물의 결과기 때문에 이동한 친구도 한 면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대로 치자면은 여기에 있는 친구도 A가 되는 건데 문제는 A 두 번 쓰면 어떻게 돼? 뭐 SF 영어도 아니고. 그래서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동한 게 대각선을 이동했으니까 이 대각선의 친구를 분해해서 X축과 Y축의 평행의 방향으로 분해해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큼 더 갔죠. 하나, 둘, 셋 플러스 3만큼 더 갔죠. 그럼 점의 이동은 이동한 만큼 체크해주면 되는 거니까 8,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도형은 이동한 만큼 부호 상관없이 더할 거면 더해주시고 뺄 건 빼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 하나짜리 단수에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점의 모임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우리는 그 복수들을 식으로 배웠죠.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로요? 무한개로요. 자, 우리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식이라는 친구가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점의 모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직선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시겠어요? 아이고. 여기가 이제 뭐가 1이 되시는 거죠? 여기가 1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이동을 시키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쓴 살구색의 표현을 여기 갖다 쓰면은 3 플러스 5, 2 더하기 3이 되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점이 몇 개 있다고요? 무한개가 있죠. 무한개인데 특정 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감싸 안아주는 x, y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럼 그 x, y들이 일괄적으로 다 이쪽으로는 몇 만큼 움직이는 거지? 3만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몇 만큼 이동하는 거지? 2만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지금 제가 잡은 건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선이니까 별 문제 없이 기울기는 유지가 될 거고 1,0이 이렇게 왔어요 라고 직선을 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동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와봐봐.
제가 여기에 A라고 썼는데 동일 평면에서 이동 후를 뭐라고 했어요? A'이라고 잡아버렸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 이제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X하고 Y는 여기 위에 점들이지. 그럼 얘네들은 이동 전이에요? 후예요? 이동 전이죠. 그럼 더하기 3 마이너스 이만큼 한 건 뭐예요? 이동 후잖아요. 그럼 이동 후의 점을 내가 X, Y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같잖아요. SF 영화 보면 타임머신 타고 왔는데 우리 서로 접촉하면 안 돼 이런 영화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패러독스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동 전에 X, Y고 얘가 이동 후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동 후의 점이잖아요. 근데 이동 전의 점이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해주세요 라고 한 거는 얘네 둘은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예전부터 강조하는 친구가 뭐냐면 요거하고 요렇게 식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 식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변환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럼 변환식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친구는 이동 전 어떻게 이동할지 이야기해주고 얘가 이동 후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식의 이 점들의 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X'과 Y'에 가는 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식은 누구예요? 이동 전의 식 하나밖에 안 갖고 있죠. 하지만 이동 후의 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변환식에 살짝 조정을 합니다. X'-3, Y는 Y' 더하기 2라고 살짝 변환식을 조정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가락이 있으니 요 자리에 X와 요 자리에 Y가 얘네들이랑 똑같으니까 다시 들이밀면 그러면 식이 살짝 바뀌겠죠. Y'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X, Y의 식, 이동 전의 점들이 있는 룰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 프라임의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식이 된 거야? 이동 후에 점들이 있는 룰이 되시는 거죠. 룰이 뭘 뜻하는지는 아시죠? 이때까지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서 Y'은 마이너스 X' 더하기 그 다음에 2까지 정리가 되시겠죠. 그러면 지금 저는 뭘 만들어낸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파트인 도형의 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도형의 이동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부호를 잠깐 관심 있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배우시는 분들이 점의 단수의 이동은 시킨 대로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갔어요. 근데 도형의 이동은 웬걸 부호가 달라진 거는 느끼셨죠? 예전부터 공부할 때. 그게 왜 달라졌다고 보이시는 거야? 변환식까지만 해도 부호가 똑같이 갔어요. 근데 내가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숫자들이 넘어오는 순간, 즉 X는과 Y는으로 정리되는 순간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넣어버리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는 점이라는 친구의 이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3이 살짝 어떤 느낌으로 마이너스 3처럼 가야 되는군요 라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복수 즉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키는데 큰 문제 없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틀이라는 말을 즐겨 쓰잖아요. 전 아직 그 나이는 안 됐지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Y는 f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도형의 방정식은 아니죠. 함수죠. 근데 함수도 도형이잖아. 어차피 그림이니까.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해 주세요.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 주세요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기 아직까지 프라임이 남아있잖아. 여기는 이동했는데 프라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처리하느냐? 다시 이야기할게. 이동 전에는 이동을 했으니까 이 전에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동을 다 해서 이전의 자리에 없으면 굳이 여기다 프라임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이동을 한 마무리에는 프라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이게 평행이동의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요 변환식은 문제 풀 때도 자주 쓰이는 편이니까 요 변환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점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면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칭이동도 변환식을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칭을 시킨다라는 건 어떤 미러링 같은 건데 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도 있고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 대칭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고3까지도 써먹는 이야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Y축 대칭은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원점 대칭은? 그러면 우리는 그 대칭에 대표적으로 점 대칭과 선 대칭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점, 일반적인 선, 직선 다 가능하지만 일단은 크게 점에는 누가 있을까? 원점이 있고요. 선에는 X축, Y축, Y는 X축 세 가지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변환식을 비빔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아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라는 말은 기존에 고정된 점 C가 하나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 점은요 뭐 마이너스 1,4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A점이 하나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A점은 지금 그러면 둘, 넷, 다섯 칸 왔고요. 두 칸 왔으니까 얘는 4,6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 A를 C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 라는 말과 C를 A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 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당연히 여러분들 를 다음에 A를 다음에 얘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 라는 말 점 대칭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에서 C까지 쭉 선을 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오다 보면 AC의 거리만큼 온 친구가 하나가 더 존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점을 B라고 이야기하고 이 B점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A를 C에 대해서 대칭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점대칭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길이도 같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직선상 위에 존재하죠. 그럼 당연히 뭐가 떠올라? 내분점, 외분점이 떠오르시겠지. 그럼 B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안 겪겠죠. 아니 더해서 절반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뭐가 돼줘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돼주셔야 되겠죠. 더해서 절반이 4가 나오려면 여기는 뭐가 나와주셔야 돼요? 2가 나와주셔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점대칭은 1:1 내분점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대칭의 결과물 찾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점대칭에 단수인 점이 아니고 도형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배운 도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직선,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끽해봤자 2차 함수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도형이라는 친구를 점대칭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아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식이 너무 복잡하면 계산이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점대칭을 하고 싶은데 그래 뭐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점을 가지고 대칭을 시키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대고 대칭을 시키는 거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너무 쉬울 수도 있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 숫자는 나쁘지 않게 줄게. 1,-1 요거에 대해서 y는 x의 제곱을 대칭시키고 싶어. 그럼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아까 했었던 평행이동 있지. 걔랑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가시는 거예요. 자, y는 x제곱 위에 점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겠죠. 그럼 얘는 이동 전이에요? 이동 후예요? 이동 전이죠.
그러면 나는 이동한 후의 점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아무것도 모르면 x', y'이라고 내가 먼저 잡는 게 편하겠지. 그럼 얘는 이동 후의 점이잖아요. 우리 둘의 관계는 뭐가 있어요? 중점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1,-1이란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변환식 같이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나를 1,-1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x'이라면 우리는 어차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중점으로 1,-1이 있으니까 2분의 x 더하기 x'은 1인 거고 2분의 y 더하기 y'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안 남았어? x는 y는 이라고 정리할 것밖에 안 남았지.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2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프라임. 그러면 여기가 이동 전의 점이니까 얘네 대신에 얘네를 어디다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응하시게 되면 가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프라임은 x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x 프라임의 제곱으로 잡게 된다면 얘가 뭐가 돼? 대칭 이동한 결과물이 되시는 거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친구가 이 점에 대해서 0,0이라는 친구가 대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찍힐 거 아니야. 얘가 정확하게 2,-2잖아요. 그리고 그게 꼭지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돌아오면 이쪽 위로 블록으로 바꿔주시겠죠? 그 다음에 2,-2인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문제는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 점이든 도형이든지 간에 우리가 꼭 붙잡고 다녀야 될 친구가 누구라는 거야? 변환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점대칭은 제가 지금 아무런 점이나 잡았으니까 원점은 더 쉽겠죠. 자, 원점에 대한 변환식은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요식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나와줘야 돼? 원점 대칭은 0하고 0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넘기게 되면 이 곱해봤자 하도 쓸모가 없죠? x는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프라임이겠죠. 그럼 그걸 거기다 넣기만 하면 원점 대칭이 끝나는 거지. 그럼 원점 대칭은 우리가 만약에 요 친구하고 요 친구를 써서 바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요거죠. 그럼 원점 대칭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바로 끝났지. 대칭이동, 평행이동, 점이든 도형이든 누굴 기억하라고요? 변환식. 자, 그럼 한 번 더 선을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x축, y축, y는 x. 자, 기억하고 있을 거야. x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를 바꾸면 돼? 변환식에서 y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y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를 바꾸면 돼? x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지. y는 x축은 뭐예요? 역함수 또 기억나잖아요. y는 x의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덜 한 게 뭐냐? 일반적인 직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계산은 좀 편하게 두 번째 선대칭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선대칭은 저렇게 세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선대칭의 기본 아이템은 뭐야? 여기 있는 친구를 이래서 접어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점이 하나 있어. 접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접히게 되면 여기 있는 점이 일로 가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것도 생각이 나. 수직 이등분 생각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선대칭을 할 수 있는 도형은 2차 함수보다는 직선 또는 원방을 좋아하는데 원방은 안 할게요. 원방은 왜 안 하냐면 중심만 넘기면 되니까 걔는 점의 대칭 이동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야, 대칭 이동해서 넘어가는데 반지름이 달라지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든 선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통해서 얘를 뒤집게 되면 회전이 이런 식으로 180도 일어나니까 느낌상은 이런 친구가 만들어지겠죠. 얘를 줄 테니 얘에 대해서 대칭한 얘를 구해주렴이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얘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기울기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교점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살구색인 친구는 식을 알아. 대칭을 시켜야 되는 선도 알아. 그러면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 색깔은 이름이 뭐지? 엄마들 루즈색 같은 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 뭐 자몽이라고 하자. 자, 자몽 색깔은 지금 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선이잖아. 직선을 만드는데 최소 준비물 몇 개? 뭐하고 뭐? 점 하나랑 기울기 또는 점 하나랑 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얘들아 생각해 봐봐. 여기에 교점을 구함으로써 준비물 하나 획득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위에서 이쁜 점이 하나 있을 거야. 정수로 된 이쁜 점 하나 잡아서 걔만 대칭을 시켜버리면 여기에 또 점 하나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점으로써 선대칭을 한 직방을 완성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중에 이쁜 점 하나 대입해보자. 누가 좋을까? 4,7, 4,-7 이런 거. 4,-7이 있다고 쳐봐봐. 예를 들어서 4,-7이면 여기에 잡히는 친구는 뭐야?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A, B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칭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A, B는 뭐예요, 여러분들아? 여기가 지금 수직 뭐하고 있어요? 2등분 하고 있죠. 내가 A, B 두 개를 구하려면 구조대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수직 조건에 의해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여기 기울기는 누가 나와줘야 돼요? 1. 자, 가봅시다. x에서 x 빼게 되면 a-4분의 b 더하기 7이라는 친구는 1. a, b의 관계식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와 얘의 중점은 누구예요? 몰라요. 대신에 이 중점이 사귀어?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이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괜찮아. 동성 간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 위의 점이 누구예요? 너와 나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4와 2분의 b 마이너스 7이라는 친구는 여기 위의 점이죠. 그러면 여기에 x자리에 하고 더하기 2를 한 게 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얘하고 얘 연립하면 a, b 값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점 두 개 알게 되겠죠? 대칭 결과물도 찾을 수 있으시겠죠. 원방은 원을 다 볼 필요 있어요? 중심만 잡고 이동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반지름만 따라오면 끝나는 거니까. 원방은 오히려 대칭에서는 어렵지 않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배울 때 야, X축 대칭 시켜라. 그럼 누구의 부호를 바꾸라고? Y. 그래서 Y는 fx라는 친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또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자, 둘의 차이가 뭔지 한번 느껴봐. 나 X축 대칭을 시키고 싶어. 누구의 부호를 바꿔야 된다고? Y. Y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대칭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시겠죠. 이 친구는 누구의 부호를 바꾸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죠. 응, 그치. 우리 순간 X가 들려서. 순간 헷갈렸어.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는 바꿔주는 부호 그대로 똑같이 바꿔주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잘 이해 안 가면 변환식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 없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동에 대한 결과물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는다면 점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요? 도형. 이 도형에는 누구 잡혀요? 직선, 원, 이차함수 세 가지가 잡힙니다. 평행이동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대칭이동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단원을 배우고 있죠? 도형이라는 단원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필수로 그리셔야 돼. 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죠. 내용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모든 것들이 그 한 페이지에 담겨 있어요. 그 외에는 나올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취 같은 데서? 맞아요. 자취예요. 형, 이 점을 평행이동식? 맞아요. 자취의 방정식이야. 더 넓은 의미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이 별게 없어. 생각해봐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직선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1을 주고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야 할 점 3, 마이너스 2를 준다면 얘들아 생각해봐.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요? 아니야. 이 룰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자취잖아요. 직선이 이거 두 개만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지. 여기를 채우는 점 누가 있는 거예요? 평면 위에 점들이 준비물에 또 하나 있는 거죠, 실상은. 근데 이것만 쓰게 되면 얘는 뭐야? 면 전체의 점들인 거지. 이걸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은 따로 있죠.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취의 내용을 품고 있어요. 별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취를 따로 하는 건 조건이 더 복잡한 거고 요거는 조건이 좀 간단한 편이죠.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센비 책을 잠깐 보시고 유형 몇 개 뒤에 가서 합시다. 뭐 앞에까지는 쉬우니까. 제일 마지막. 자, 지금 앞에 유형 4번까지는 평행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또 대칭 이동 나오는데 우리 넘어가셔서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직선, 대칭 이동, 원, 포물선, 유형 9번, 유형 10번. 자, 그러면 유형 10번에서 우리가 유형 10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fx, y의 저 괄호 안에 있는 x, y는 절대 좌표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좌표가 아니에요. 선생님 되게 좌표스럽는데요? 우리 맨날 이런 친구들 좌표 평면 위에서 점들 찍으니까 x, y 나오고 딱 모양 비슷하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럼 얘는 1차원. 그럼 나한테 존나 잘 배운 거지. 맞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좌표가 아니고요. 변수가 수직선 하나. 여기는 변수가 몇 개? 2개. 수직선 2개. 그러면 내가 예전부터 강조한 게 뭐야?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가 2개라고 해도 쫄지 말고 변수가 2개니까 수직선이 2개가 되어서 2차원에서 움직이는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y는 fx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y는 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x제곱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쓰게 된다면 선생님 이 친구도 이렇게 써도 맞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을 나중에는 함수에서 양함수, 음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y는 이라고 정리를 못하는 함수들은 이제 음함수라고 나중에 배워요. 심화 미적에서. 그냥 이름만 있다고 들어보시면 돼. 그럼 얘네들은 무슨 느낌인 거야? y는 이라고 표현을 못하는 음함수의 친구들이라고 느끼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함수잖아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이 돼요? 그럼 도형의 방정식은 함수 아니냐? 함수 모양 띄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오해 안 해도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문제에서 갑자기 얘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 친구를 보다가 갑자기 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모양새를 보아하니까 이동이 끼어 들어온 건 맞죠. 근데 어떤 그림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든지 왔을 때 이동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 여기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오든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오든 똑같은 커리큘럼 진행을 하죠. 일단은. 똑같은 거야. 어떤 함수, 어떤 그림이 오더라도 이 이동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동을 할 때 오리지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f, x, y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어요?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죠. 그러면 저는 습관적으로 여기에서 일로 찾아가는 길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저는 습관적으로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해요. 그럼 여러분들 대칭 이동 입장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이동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y니까 무슨 이동이야? 그럼 얘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자, 그럼 첫 번째. y의 부호가 바뀐 건 무슨 이동이죠? 그치? x축 대칭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요?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친구는 x-1이지. 근데 이거는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져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플러스 1이라고 해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친구를 x 플러스 1의 방향으로 뭐 해주면 돼요? 평행 이동해주면 되시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서 52번 봐봐. 51번. 자, 51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요것만 하면 여러분도 이동에 또 어느 정도 올라온 거죠. 자, 어차피 나한테 배우니까 똑같이 뭐부터 하겠어? 여기, 어디 갔어? 여기에서 이제 일로 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중에 뭐 할래?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하는 게 좋아? 대칭 이동부터 하는 게 좋아. 근데 x 앞에 부호하고 y 앞에 부호 보시니까 둘 다 마이너스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x, y 자리도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는 게 좋아? 아니요, 저는 y는 x부터 바꾸고 싶은데요. y는 x축 대칭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길 따라 가보자. x, y는 0입니다 라고 썼을 때, 자, 무슨 이동부터 한다고요? y는 x축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리가 바뀌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둘의 부호가 바뀌었죠. 뭐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근데 둘 다 동시에 바꾸려면 x축 한번, y축 한번 하는 것보다 둘 다 동시에 바꾸는 건 무슨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아, 이거 순서쌍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x, y 좌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의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순서쌍 아니라며. 자리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좌표라면 앞자리가 무슨 성분이죠? x 성분이죠. 뒷자리가 y 성분이잖아. 근데 순서가 없으니까 이 자리가 무슨 성분이야? 자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 자리가 x자리 그딴 거 있어 없어? 없어. 알파벳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왔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아 여기에서 실수가 나오는데 전체 마이너스로 무조건 묶어주렴. 전체 마이너스로 무조건 묶어야 돼. 따로따로 보지 말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보지 말고 숫자만 해석해. 어느 축 방향이야? 이동이 지금 어느 축 방향으로 되고 있는 거야? 알파벳 따라가라고 그랬어. 자리 따라가는 게 아니야. 자리는 없으니까. 앞자리에 있다고 x축 평행이동이요 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 돼. 자, 알파벳 따라가니까 무슨 축 평행이동이죠? 그럼 위로 한 칸 올라가라는 소리예요? 아래로 한 칸 내려가는 소리예요? 위로 한 칸 올라가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시게 된다면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51번 문제 보고 그림을 찾아보자. 자, 따라해봐. 맨 처음에 뭔 대칭했다고요? y는 x축 대칭. 근데 뒤집어도 그래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51번 보게 되면. 안 달라지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지금 이렇게 그려진 친구가 y는 x축 대칭해서 뒤집었는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원점 대칭에 해동하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 한 칸 올려달라고 그랬지. 위로 한 칸 올리게 되면 그림이 한 칸 올라가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 그림에 대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막 섞어서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평행 한번 대칭하면 평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를 맞춰서 대칭을 다 하고 평행이동을 하시든
나중에 바꿔서 하시든. 근데 저는 그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무조건 대칭부터 시작하고 대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죠? 평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오시게 되면 혼동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뭐부터 한다고요? 대칭부터. 우리가 또 중고등학생은 틈새를 잘 파고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치, 우진아? 금방 무슨 첩보원도 아니고 빈틈을 엄청 잘 찾아. 그거 찾지 마시고요. 언제나 대범하고 정직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재민이 혹시 외롭니? 네. 외로워? 많이 외로워요. 그런가? 재민이 자꾸 만져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손이 아주 그냥 양쪽에 둘 다 남학생인데. 만져대. 자, 아무튼지간에 여러분들 도구는 많죠.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도구가 많다고 내 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질문 있으면 해라. 찍어서 보내든 뭐 하든 하시고. 내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거절의 의사는 아니거든요. 뭐 내가 밖에서 만약에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냅킨에다가 풀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도 공간이란 게 있어. 집에 가서 패드 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송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직전에다가 역시 어른은 믿을 게 못돼 이러면서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나하고 최소 1년은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하고 일면부지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신경을 쓰는 거는 단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죠. 이게 웃겨? 돈을 받고 이거를 학습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교육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학생인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또 엄마 아빠의 그러한 또 약간 거리감하고는 틀리잖아. 물론 나이는 엄마 아빠랑 비슷하지만 뭐 아무튼지 간에 아니 어떤 엄마들은 이제 나보다 어린 나이의 엄마들도 있다니까. 한두 살.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아무튼지 간에 다 존칭이죠. 뭐 아무튼 얘기를 뺐지. 아무튼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하는 순간까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해 주셔야 돼요. 학생 포지션, 아들, 딸 포지션, 그 다음에 뭐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남친, 누군가의 또 남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난 시선은 그냥 시선 처리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표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표상에 연기를 해서라도 맞춰주셔야 돼.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 속이다 보니까 진실이 되듯이 나쁜 쪽 말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속이다가 진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핀트에 벗어난 얘기인가? 장발장인가? 아니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었나? 거진데 신분을 바꿔서 부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짜 부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시지만 개중에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해보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 그 페르소나를 한번 써봐요. 그리고 3년간 연기한다고 생각을 해. 모범생을 연기한다고 생각해봐. 저는 실상 개차반이고 개쓰레기지만 저는 3년 동안은 모범생을 연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미안합니다. 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모범생을 연기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깝죽거리는 친구 한 명 있으면 그게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뭐 긁히니까, 팩트니까 긁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내가 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굳이 긁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점수는 팩트니까. 아니 그냥 네가 점수가 낮으니까 긁히는 거지. 네가 점수가 높으면 뭐 긁히겠습니까? 점수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유형 13번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67번 보세요, 여러분들아. 67번. 네, 다음 80번.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67번 같은 유형 13번의 문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얘는 뭐 Y는 X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디 위를 움직인다고요? 하나는 Y는 X 위를 움직이고 하나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Q가 있는데 그 점 P와 Q를 되게 못생기게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합동을 쓰셔서 대칭과 합동을 쓰셔서 그림을 잘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 저는 일부러 굳이 되게 최소가 아닌 것처럼 잡아버렸어요. 자, 여기에 좌표가 지금 우연찮게 둘레, 여섯, 여덟, 둘레, 다섯. 그러면 8,5라고 잡았을 때 여기 위를 움직이는 친구에 의해서 A라는 친구를 대칭하시게 되면 A'을 잡고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뭐가 되시겠어요? 5,8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 5,8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잇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둘레를 이야기할 때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위를 움직이는 Q에 대해서 요 X축, 즉 움직이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막 대칭시키는 게 아니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때문에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여기 위를 움직이니까 이 선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식으로 와서 A 더블 프라임이 되고 얘가 8,-5가 된다면 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은 게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삼각형의 둘레는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로 가시는 건데 나 차 몇 층에 주차한지 까먹었다. 자,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둘레가 대신된다는 거 아시겠지? 근데 이제 여기 끝에 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을 타타닥 당기면 점점 팽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P하고 Q가 보정이 되면서 쫙 이어진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직선보다 더 짧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점이 정확한 P점, 여기 점이 정확한 Q점이 되시고 얘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최소 둘레의 삼각형이고 둘레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P점과 Q점을 잡는 것도 문제 없겠죠? 직선 만들어서 교점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동 개념 설명 끝.